안녕하세요. 소호쿨극장의 연변 조선족 민담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원본은 조선족 이야기대왕이라 불리며 중국 3대 이야기대왕 중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 저명한 민담구연가 황구연 선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현명한 임금이 있었다. 밝고 고든 사람이라 즉위 초부터 백성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품었고, 다행하게도 모든 사람이 그런 임금의 뜻을 잘 받들었으므로 가히 모든 부문에서 태평성대라 할 만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의 모습이 임금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했다. 조정의 높은 자리에 있는 벼슬아치로부터 지방관아의 미관 말직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규율이 날이 갈수록 어지러워져 간 것이다. 지위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관리가 임금의 눈을 피해 혹독하게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에도 없는 부역을 강제로 요구했고, 갖가지 명목을 붙여 재물을 뜯어갔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법이니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들게 됐고, 따라서 원성이 자자해졌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세상 인심이 거칠게 변했고 풍속도 날로 어지러워졌다. 관리들이 자기들 멋대로 무도하게 법을 해석하고 이용하고 착취하니 백성들도 법을 우습게 알았다. 양반들이 양민의 철을 제멋대로 취하니 백성들도 남의 아내를 제멋대로 취하였다. 관리들이 들판에 나가 곡식을 심지도 거둔 적도 없으면서 농민보다 더 많은 몫의 곡식을 차지하니 백성들도 들에 나가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도둑질과 강도질로 남의 곡식 빼앗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겼다. 뒤늦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게 된 임금은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엄명을 내렸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의 풍기를 어지럽히거나 국법을 어기는 사람은 그의 신분이나 지위가 얼마나 높거나 그의 공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불문하고 두 눈을 뽑을 것이다. 그러니 행동을 각별하게 조심토록 하라. 임금의 어명이 내린 후 나라 안의 질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런데 반년도 못 되어 하나밖에 없는 왕자가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였다. 임금이 태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아는 신하들은 임금이 태자의 눈을 정말로 뽑겠는가 하고 의심하면서 지켜보았다. 왕자는 그 누구보다도 어명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람인데 국법을 어겼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어서 왕자의 누나를 뽑아라. 신하들은 왕의 추호도 동요 없는 추상 같은 명령에 깜짝 놀랐다. 큰일 났구나 여긴 영의정이 나섰다. 아니 되옵니다. 어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국법이 엄하다 해도 이 나라의 사직을 이어갈 단 한 분이신 왕자님의 두 눈을 뽑을 수는 없사옵니다. 영의정을 필두로 조정의 중신들이 모두 꿇어앉아 충심으로 빌었다. 그러나 임금은 고개를 저었다. 이 나라 사람이라면 이 나라의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왕자라고 해서 용서하고 임금이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국법을 지키겠느냐? 집행관은 어서 왕자의 누나를 뽑아라. 누구의 명이라고 거역하겠는가? 집행관은 임금의 엄명대로 눈물을 흘리며 왕자의 한쪽 누나를 뽑았다. 시뻘건 피가 왕자의 옷깃을 적시었다. 옆에서 지켜보다 못한 왕비가 뛰쳐나와 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왕자의 다른 쪽 눈을 마저 뽑으려거든. 차라리 신첩의 눈을 뽑으세요. 옆으로 비키세요. 국법을 행하는 자리에 왕비가 함부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집행관이 칼을 놓고 왕 앞에 꿇어앉아 눈물로 아뢰었다. 차라리 저의 목을 자르고 대신 왕자님의 한쪽 눈을 남겨주시옵소서. 왕자의 한쪽 눈 대신에 너의 목을 자르라고.
좋다. 그대의 말을 따르마. 만조백관은 들어라. 법대로 하면 왕자의 두 눈을 다 뽑아야 하겠지만 조정 중신들의 말대로 앞으로 이 나라의 사직을 이끌 왕이 두 눈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러니 자식을 잘못 가르친 나 또한 아비로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니 집행관은 그대의 목을 자르는 대신에 짐의 한쪽 눈을 뽑도록 하라. 조정중 신들은 모두 기절초풍할 지경으로 놀라서 자기들의 눈을 뽑으라고 나섰고 왕자도 국왕의 다리를 끌어안고서 남은 한쪽 눈으로 눈물을 폭포처럼 쏟으며 어명 거두어 줄 것을 간청하였다. 아바마마, 소신의 눈을 마저 뽑으소서. 그러나 국왕은 어명을 거두는 대신에 무얼 하느냐? 어서 짐의 눈을 뽑아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나 집행관은 꿇어앉은 채 일어서지 않았다. 아무리 어명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눈을 뽑으면 뽑았지 임금의 눈을 뽑을 수는 없었다. 상감마마, 소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명만은 시행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자 임금은 집행관의 칼을 빼앗아 집행관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돌연 자기의 누나를 도려냈다. 그 후부터 이 나라에서는 법에도 없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거나 도리에 어긋나게 법을 집행하고 사악한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탐욕스럽거나 행실이 옳지 못한 관리나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몇백 년에 걸쳐 대를 이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다고 한다. 일찍이 공부자가 군자의 덕은 바람과 같은 것이고 소인의 덕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바람에 쓸려서 따르게 마련이죠. 라고 한 말이 바로 이런 뜻일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무도는 도리에 어긋나게라는 뜻입니다. 사직은 나라 혹은 조정의 의미입니다. 군주가 토지의 신인, 사의 제사 지내는 제단과 곡식의 신인, 직을 제사 지내기 위해 만든 단을 함께 어우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필두는 붓의 끝입니다. 여기서는 나열하여 적거나 말할 때 맨 처음에 오는 사람이나 단체라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공부자는 공자의 높임말입니다. 공자는 유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주나라의 예와 악을 정리하여 유학의 기초를 정립하였으며 이 예학을 바탕으로 하는 인의 실현을 평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군자는 공자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맹자는 이상적 인간형으로 대장부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풀어 올리겠습니다. 황구연 선생이 구술하고 김재권 선생이 수집 정리한 황구연 전집이 모본입니다. 논어 안연편에서 한 문장, 문화재청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에서 사진 한 점, 그리고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김성근과 김원석이 연출한 2008년 KBS 드라마 대왕 세종, 그리고 곽정환이 연출한 2010년 KBS 드라마 추노에서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이석훈 감독의 2014년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윤종빈 감독의 2014년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 그리고 강일수, 한현희 연출의 2019년 MBC 드라마 신입사관고해령에서 몇 장면을 캡처했습니다. 광노필 기자의 미래창, 두 눈 부릅뜨고 북상하는 태풍에서 사진 한 점을 빌렸습니다. 상그림 픽처북 일러스트에서 이윤희의 일러스트, 우리공주박물관, 왕자를 빌렸습니다. 또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성엽, 김준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이리사마레프,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 뱅크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